이제 진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화이팅! 네. 커피 한잔 드시고. 커피. 네. 화이팅! 라자명 시즌4 기사 일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낯선입니다. 예, 지난 시간 기사 일주의 특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기사 일주 대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이메일로 사연을 주시면서 닉네임을 따로 말씀 안 하셨고 성함이 이메일에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임의로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김씨시고요. 기사 읽주셔서 김기사. 김기사님 저희가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김기사님이시고요. 양력 84년 8월 3일 인시생 남성분이십니다. 갑자년 신미월 기사일 병인시. 네, 얼핏 이렇게 그림을 보기에는 알록달록하니 굉장히 뭐 이렇게 있을 거 다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뭐 명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다른 분들에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조언을 본인의 인생과 비교를 해보면서 감사히 듣고 있다고 하시고요. 작년 8월에 퇴사를 한 후에 인생의 방향을 어찌 잡을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십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대학 졸업 후에 취업에 실패를 여러 번 해서 그 이후에 친척의 도움으로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IT 회사에서 직업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이제 이적을 했고 최근 퇴사한 회사는 이커머스 쪽 일이라고 하세요. 회사 생활 7년 동안 거쳐간 회사의 수가 4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명식의 특징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제 뭐 방금 우리 낯선도 얘기했지만 오행을 얼핏 보면 굉장히 두루 잘 갖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연주 상생이에요. 이 인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 수수생목. 정관에서 시작해서 정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인목, 인중, 간목, 정관이 이렇게 연관에 투출해 있고요. 또 사중 병화가 또 시간에 투출해서 굉장히 관인생이 참 잘 돼 있는 듯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거스름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기토가 미월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비견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실상 편인의 성격이 강한 정화의 기운이 강해서 일지사화와 이제 혼잡을 인성 혼잡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일조월주가 인성이 이제 혼잡을 이루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고 또 결정 장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딱 보면 잘 갖춘 것 같지만 사실상 화기운이 너무 화인성이 너무 좀 균형을 무너뜨려서 이 연주 상승을 좀 약간 그 연주 상승의 아주 이 흐름을 좀 뭐라 그럴까 방해한다 그럴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다 이 재생관 관인생의 구조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좀 유기적이지가 않고 조금 좌와우가 분리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근데 기사일주에게 결정장애라는 것은 본인을 좀 괴롭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기사일주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자기 스케줄과 계획표, 그다음에 기획서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이제 밀고 가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분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목생화, 화생토, 그다음에 토생금, 금생수, 그다음에 위에 이제까지 잘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주가 뭐 전체적인 이렇게 한눈에 딱 보면 굉장히 조화롭게 느껴지는 건 맞는데 전체는 좀 조열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체에.
그래서 저 편제 연에 있는 편제 그 자수가 네.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 그게 조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이제 이 식상생제가 살아나느냐. 이제 이것이 근데 이게 조금 대운의 흐름에서 약간 초반 대운에 너무 강하게 지배하고. 그러면 우선 사연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향 A. 회사에서 일 잘합니다. 주위에서 스마트하게 빨리 일 처리한다고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스스로 성실파 노력파라 생각합니다. 뭐 기사일주의 정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성격이 싸가지 없다는 얘기 종종 듣고 특히 윗사람들한테 싹싹하지 못해 업무 성과 대비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 손해인데요. 불합리한 상황에 마주친 경우 표정 관리를 못해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B. 일할 때나 뭔가 준비할 때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는 하염없이 늘어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쳐야 된다고 스스로 많이 반성하지만 반성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장간의 무토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군요. C. 개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남들과 안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만 어울려 인정머리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된 후에는 다소 개선되었지만요. D.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하려 노력합니다. 어렸을 때 부자는 아니었지만 유복하게 자라왔고 부모님이 잘 보살펴 주신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전에 저희가 기토일간 이야기했을 때 좀 가족 중심적, 그다음에 가까운 어떤 그 혈연 관계라든지 어릴 적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는 굉장히 원만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책도 자주 사지만 막상 독서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분 전데요? 그러게요. 저도 쑥이 생각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난독증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수험생 시절에도 언어, 외국어 영역에서 많이 약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화의 과다, 인성의 과다에서 드는 그 전번에는 시간에는 분명히 기사일주가 이제 어휘 능력이 좋고 표현력이 좋고 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확실히 이제 좀 약간 조율하고 인성이 좀 과다한 면이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F. 취미는 여행, 영화 감상, 강아지 산책 등 주로 다 혼자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도 그 순간은 편안합니다. 아, 이건 또 역마인가요? 역마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저 수편제를 자꾸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숫자의 어떤 의미가 흐르고 움직이는 것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역마도 물론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인생편입니다. 이분이 참 기획서 같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엄청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유아 시절 편. 고집이 매우 센 편이었고 타협을 할 줄 몰라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심.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갓난아기 때는 할머니 부모가 돌봐줌. 걷기 시작하거나 말을 트는 게 늦은 편. 초딩 때 어머니께서 사교육을 많이 시키심. 피아노, 미술, 수학 등등. 고집으로 인해 부모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음. 친구들과는 잘 지낸 편이라고 생각함. 중고딩 편. 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도 못하고 중상위권 수준. 성격이 외골수고 답답한 성격이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 가까운 친구가 있었음. 고교 시절 서울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글픈 생각을 자주 함. 운동을 안 하고 폭식을 해서 살이 많이 찜. 2002에서 2004년 목표한 대학에 실패, 삼수했으나 결과가 고3 때보다 좋지 않아 많이 실망함. 2005 인서울대 물리학 전공했지만 학교생활 만족 못하고 1학년 2학기 때 수능 다시 치면서 학고. 2007에서 2009 카투사로 군복무. 원래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편협적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음. 인생에서 성취감 느낀 적이 없는데 운동을 많이 하고 살이 많이 빠지면서 자신감이 생김. 영어를 매우 못했는데
나중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러워짐.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적었고 즐겁게 생활했음. 군 전역 후 2달간 유럽 배낭여행. 2009에서 2010 전역 후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함. 유학 고민을 했지만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고 스스로도 고민을 해보니 공부 자체보다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도피 측면과 학벌 세탁 측면에서 유학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바꿈. 2010년부터 하반기부터 취업 준비, 대기업 전자회사 중심으로 지원, 필기 시험은 대부분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싸그리 떨어짐. 2011에서 2012 삼수를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대기업 임원 친척에게 소개를 받아 IT 회사에 취업. 취업 이전에 IT 교육을 받으라는 사장의 지시로 교육을 받았으나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와중에 다시 대기업 지원하고 면접에서 또 떨어짐. 업무 준비 없이 취업하면서 퇴사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주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함. 이런 부분들은 기사일주 특징을 생각해 보면 본인에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 역시도 이제 IT 회사에 결정이 됐는데도 네. 또 결정 장애가 네. 나타났는지 또 다른 대기업 면접을 보고 또 실패하고 네. 근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런 그 면접에 실패하고 수능에 실패하는 것에 좀 트라우마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네. 2013년 하반기에만 2번의 이직, 3개의 회사 근무. 여름에 컨설팅 회사로 이직했으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업무적으로 많이 갈궈서 고생을 많이 하고 위경련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결국 8월에 이직했다가 2달 다니고 또 퇴사함. 하반기에 몸조리를 하면서 취업 준비하다 땡땡식품의 신입사원으로 취업. 네. 2014에서 2015 처음에는 건방지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업무적으로 많이 노력함. 동기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 주위 또래, 특히 여자들과 많이 친해짐. 업무를 하면서 출장이 주 1회 이상으로 매우 빈번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남. 업무적으로 많은 성취를 냈고 나름 주위에서 인정도 받았다고 생각됨. 성격이 둥글지 못해 윗사람과 갈등이 생겼지만 업무적인 성과가 나름 커버됨. 1년차 선배와 협업이 잘 되고 나를 많이 챙겨줌. 2016년에서 현재 16년 초 상사와의 갈등과 연봉에 대한 불만으로 영영식품에서 퇴사함. 아까 땡땡식품이라며 대충 뭐 이렇게 청자분들 알아들어. 딱 척하면 딱 또 이직한 줄 알잖아. 놀라운 어휘력이 풍부해요. 어휘가. 퇴사 후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16년 4월 이커머스 회사에 취업했으나 회사를 다니는 내내 배울 게 없고 회사 업무에 대한 회의 느껴 지속적으로 퇴사 고민하다 18년 8월 결국 퇴사. 네. 18년 8월에서 10월 초 남미 배낭여행. 정말 즐겁게 여행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 배낭여행 후 구직 시작했으나 구강 내 낭종 발견 후 수술하여 제대로 준비 못함. 18년 말부터 다시 구직 활동 중이나 면접에서 계속 미끄러짐. 네. 이렇게 이제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네. 쭉 얘기를 해주셨고 네. 마무리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회사에서의 근무 경험은 저의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저의 부족한 점들도 많이 개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현재 백수인 상황에서 저는 제가 회사라는 조직 생활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회사 생활에서는 IT 컨설팅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의 일이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불만족, 고객사와 갑을 관계로 인한 피로감, IT 회사 특유의 불안정한 프로젝트 진행으로 회사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고 세 번째 회사에서는 단조로운 업무 진행과 미래가 뻔히 보이는 저희 커리어 그리고 적은 급여에 불만이 있었고 네 번째 회사에서는 이전에 겪지 못한 비합리적인 업무 진행과 사내 정치로 인한 피로감, 루틴한 업무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재직하든 다양한 불만 사항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직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이 각자 불만이 없겠냐마는 저만 유독 유별나게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적응에 부적격한 자인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혹 저희 20대 때 겪은 작은 실패들이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그런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현재는 계속 구직 중이지만 만약 취직이 못 된다면 편의점, 작은 식당 같은 자영업을 해야 할까도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지나고 있고 저의 잦은 이직이 구직에 어려움이 되고 있어서요. 혹 구직 창업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제가 고민하고 찾아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방황만 하고 있습니다. 매번 팟캐스트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강원 선생님, 고위관직에 임명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매주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제 주위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요. 지금 제가 다른 이들의 인생보다 더 혹독한 순간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저보다 더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메일을 보내는 것에 주저되기도 했지만 젊은 청년의 인생에 소금과 같은 조언 주시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습관, 행동, 마음가짐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고요. 쭉 들어보니 여태까지 이직을 계속 하셨고 최근 8월에 마지막 퇴사를 하시고 올해 초까지 다시 구직 활동 중이신데 중간에 구강 내에 입안의 병이 낭종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신 게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구직 활동 계속 하셨는데 면접에 계속 근데 서류상으로는 또 통과가 되시나 봐요. 면접을 계속 보시는 거 보면 근데 항상 면접에서 좀 근데 이쯤 되면 저도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일주는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뭐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쯤 되면 면접하러 갈 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분야도 여러 지금 땡땡 식품 무슨 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IT 쪽에서 식품 쪽으로 가셨다가 또 이커머스 쪽 일도 하시고 퇴사한 이유도 좀 자세하게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3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 김 기사님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편의점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질문을 그럼 쭉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는 스스로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사주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어 관살 혼잡이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뭐 있기는 있죠. 을목이 있으니까. 지장간의 을목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그렇다고 이건 가지고 이제 혼잡이라고 얘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조직에 적응을 쉽게 못하고 반복적으로 퇴사를 하게 만든 것인지요? 아니면 이 관이 향후 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요? 다른 상담가분은 향후 정치 관련 일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끝이 좋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요? 정치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정치하실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그 이분이 이제 사주 본 원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흠결을 잡는 건 이게 뭐 이런 유형의 사주를 막 흠을 잡기 시작하면 정말 제대로 된 사주 살아남을 자가 없죠. 사주는 이 정도면 그래도 자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춘 것 같은데 그렇죠. 용의신이 이렇게 유정하게 다 떠 있는데 저처럼 지장간에도 막 비굴하게 막 이렇게 구석탱 그것도 구석탱이에 간신히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에 매달려 있는 비하면 야 진짜 이거 뭐 복 터져서 복 터지고 뭐 그냥 뭐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운이 어쨌든 20대하고 30대 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가불목 있잖아요. 그 어쨌든 기토라는 어떤 의미 자체는 저는 가끔 화분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과다한 관을 자꾸 이제 또 다시 이제 운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제 기토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21세 갑술대운 그러면 갑갑해졌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갑갑하다. 너무 빼곡하게 목이 심어졌다. 본인 사주에도 이미 관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특히 이제 정관 같은 경우를 사주에 유력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관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주들이. 좀 혼란이 생기는군요. 혼란보다 정관이 과다해지면 정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관이 어쨌든 유력하게 딱 이렇게 정관이 연해 있는 것이 원래 이게 국가 자리거든요. 국가 자리에 이제 갑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관직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 운에서 이렇게 갑갑
그다음에 갑을 이제 운에서 관사론잡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원 자체는 관사론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운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관이 이제 직장이잖아요. 네. 직장도 있는데 직장이 이제 자꾸 옮겨지거나 부담스러워지거나 하는 이제 부분들이 좀 생기는 저 거. 사연을 보면 내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만족하면서 다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네. 입사한 순간부터 이제 일을 좀 파악하고 나면 퇴사하실 생각만 네. 계속 품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퇴사를 하고 또 이제 막 다른 회사에 가서 또 그렇게 되고. 네. 근데 막 꽤 많은 이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네. 본인에게는 또 이제 계속 트라우마가 쌓이고 있고 그렇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네, 그러면 일단 또 두 번째 질문을.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게요. 네. 사실 간목은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만 네. 기토일간이라서 이 간목이 갑기 합을 했어요. 네. 저는 오히려 뭐 간목은 나쁘지 않았다. 뭐 본원이랑 합을 했지만 합을 해서 네. 이제 이른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 사주를 인다신약 사주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성이 비견으로 변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이분이 20대 초반에 비록 대학은 뭐 원하는 데 가지 못했지만 이 가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술토입니다. 이제 술토는 이제 간목을 쓰러뜨리는 거죠. 허토죠. 그런데 이제 쓰러뜨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술토 자체가 이 인목하고 인목 정관과 병화 정관과 더불어서 이제 이른바 천간 삼합을 이뤄서 정말 기신은 화로 전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제가 막 아래위가 참 부산한 거예요. 근데 이 술토 손에서 보면 이제 막 직장이 이제 계속 빠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빠그러지. 막 계속 이렇게 막 면접 서류는 다 통과하고 면접에서는 다 근데 떨어지고. 굉장히 대한민국 남성에게 있어서는 20대 후반이 굉장히 커리어를 쌓는데 중요한 시기인데. 이 부분은 좀 불운했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만 아니면 그때 이렇게 좀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에 한 군데 정도는 붙었을 텐데 해필 이때가 좀 약간 이 더러운 놈이 그 더러운 놈이 술토인가요? 더러운 술토인가요? 더러운 술토가 더러운 인기 들어와가지고 죄를 확 뿌렸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을목이에요. 이 을목이 이제 와가지고 드디어 관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희신인 신금과 충을 하면서 이때까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있던 희신 식신이 굉장히 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 큰 이렇게 스테이블하지가 못해요. 이 식신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이 식신이 갖고 있는 이제 안정성, 낙천성, 달려라 하니 이런 느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소한 것들이 자꾸 크게 느껴지고 이 길이 아닌가벼. 본래 이제 갖고 있던 인다신 식신이 약해지니까 이제 인성이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산이 아닌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제 점점 옮길수록 나이는 이제 쌓여가고 커리어는 안 쌓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의 김기사님의 이제 흐름에 지금 라고 저는 파악하고 싶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그 유학 준비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본인이 이거는 도피를 위한 준비다라고 본인 판단하고 적으셨거든요. 그것도 술토 소운 때예요. 맞아요. 그때 갔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가라고. 무조건 가서 좀 더, 왜냐하면 인다신약은 시야가 자꾸 좁아집니다. 노력을 해서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근데 그때 좀 무리를 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안 좋을 때 네. 살짝 해외에 숨어서 네. 그 기운을 바꿨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 자수에는요 귀인의 트리플 크라운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 자수 영신에 월덕, 천덕, 천을 그리고 네. 형충 공망되지 않았으므로 아, 그러네요. 완벽하거든요. 오, 좋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지금 전혀 쓰지를 못해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 아까 사주를 봤을 때 저 네. 자수가 어떤 향방으로 움직일까. 근데 이제 그게 아까 포인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 적극적으로 예.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밥그릇 뒤집어 엎는다 그러는. 네네네. 그게 원래 편인이 식신을 공격하는 이제 형태가 이제 도식인데 이 경우도 이 자수가 어쨌든 생기가 넘치려면 저 신금이 아주 유정하게 가야 되는데 식상생지가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병화가 또 어떻게 보면 붙잡고 있거든요. 병화랑 놀고 있거든요. 저 신금이. 그래서 이게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신금이 자꾸 약화됐던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좀 이 식신이 자꾸 저런 식으로 어떤 형태든 충이 되거나 아니면 저렇게 묶이거나 그런데 저게 나의 희신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식신이 그러면 자꾸 손발이 묶이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신이니까 좀 마음이 옹색해지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좀 부족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차피 지금 얘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질문도 포함되는 얘기라서 지분을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를 마저 듣고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산 선생님과 다른 상담가분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좀 이런 유형의 분이 꽤 있네요. 여기 아니 만나보신 분. 가로쳐놓고 누구라고 썼는데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동네가 네. 동네가 같은 동네예요. 예. 같은 동네도 그렇지만 예. 저랑 연배도 같고 굉장히 이제 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같은 날 양쪽을 가신 거 아닌가 그러게요. 싶기도 하네요. 네네. 두 분의 의견 중 차이가 있어 그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네. 두 분 다 결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점은 지산 선생님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많은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회사에 취직해 그동안 묵묵히 다니라는 조언을 하셨고 네. 결혼은 이 시기에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나 보죠. 그러나 자 진짜 이제 상담도 네. 참 마음대로 못하겠다 정말 이렇게 꼼꼼하신 분이세요. 이런 일주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안 까먹어요. 네. 그때 그만했는데. 참고로 제 주위에도 지산 선생님 많이 간 다음에 이런저런 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잘 안 까먹죠. 얘기는 안 할게요. 뭐지? 온갖 욕설이 저도 나오고. 강원 선생님께 다녀오신 분들이 제 주위에 있거든요. 예. 저도 말은 안 할게요. 예. 저희 회사에도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그러나 다른 상담가분은 2019년부터 모든 일 30대 초반에 비해 잘 풀릴 거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네. 결혼도 어렵지 않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의 명식을 보았을 때 제 조열한 명식에 2019년부터 금수균이 오는 것으로 보아 2019년부터는 모든 일이 다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거 다른 상담가분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상담가분이신가요? 예, 다른 상담가분에 손을 들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왜냐면 이제 해수가 와서 네. 이 해수를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거 왜 잘 써야 된다는 말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왕자 충세 세자발 이런 말이 있죠. 해수는 용신이기는 합니다만 자수가 아니고요. 이 해수는 사실 믿을 게 못 되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인신 사이가 또 이제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왜 해수가 이제 믿을 게 못 되면 안에 또 무토를 숨기고 있습니다. 에헤이. 그래서 이게 내피는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고요. 네. 이게 또 성질을 부리면 기토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너무 강한 사화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회충은. 인해 한몫도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사회충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월이 거의 이제 정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너무 강한 기운에 이제 용신인 수 기운을 와서 자수랑 달리 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와 집중력. 이 기운을 수호하려는. 그럼 이거는요 지금 대운에서도 해수가 오고 세운에서도 해수가 예, 올해 오거든요? 이제 기해년이죠. 기해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올해부터 5년 동안은 계속 금수로 세운도 흘러가니까 사실 이때가 좀 김기사람에서 인생에 이제 야구를 프로야구로 따지면 지금 한 3대0 정도로 초반에 점수를 실점했는데 지금 한 5회 초에서 이제 무사만루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저는 무사말루. 아웃 카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넣어서 무사말루로. 무사말로. 그럼 볼 카운트는 이제 만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차근차근. 네. 사실 무사말로에서 점수 1점 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한 2점 정도라도 따박따박 추적해서 추격 발판을 만들 건가? 아니면 아예 한 5점 내 가지고 무리한 공격을 해서 엎을 것이냐? 몇 회인지가 중요하죠. 지금 이제 5회란 말이죠. 이제 이럴 때가 이제 감독으로서 머리가 이제 깨지는 순간입니다. 대타를 쓸 것인가. 뭐 저기서 주목할 점은 강원 선생님이 지한 선생님 의견을 밟으셨다는 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저번 주부터 이 균열이 이건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없는 상처였어요. 거의 뭐. 너가 저번 주라고 하지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저번 주가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매주 균열은 있었으니까요. 청자분들이 모르시는. 오늘도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없기를. 그러니까 아우 저번에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럼 저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된 이게 모독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글은 지금 듣고 저한테 보셔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 안 나요. 사주가 나무랄 데가 없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런 정도의 사주가 불만을 제기하면 뭐 나 같은 형편없는 사주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위아래를 좀 구별해서 보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을의 대운이다. 그러면 보통 을 대운 5년, 뭐 해 대운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들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냥 한 통속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대체로 한 41세 정도가 됐을 때부터 이제 병자 이러면 병화가 떴다고는 하지만 자수 위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인성이 오히려 쇠락을 크게 할 거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가불목이라는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목이라는 어떤 이 기질 자체가 저게 더 심어지는 것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대운이 일단 지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1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론 세운은 나쁘진 않은데 세운은 나쁘지는 않은데 대운이 일단 넘어가야 인성이 이제 힘을 잃으면서 이제 다시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연운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41세 정도가 돼야 이게 뭔가 저 인성이 이제 좀 쇠락을 많이 하면서 자기의 문제점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수계 지금 선생님 두 분이 눈도 안 마주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두 분이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제가 너무 불편해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결혼 아니죠. 그냥 소설을 써라. 제가 안 보니까 이런 드라마에서 이런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선생님. 막 싸우고. 여러분은 철저히 속고 계시네요. 두 분이 지금 손잡고 계세요. 밑에 발 밑에서 이렇게 좀 테이블 밑에서. 좀 이렇게 알아서 욕도 좀 해주시고. 병도 좀 던져주시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때 발복한다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 액션 배우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결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결혼은 반대입니다. 이분은 관사혼잡에 재성혼잡인 대운에서 네. 결혼한다는 건요. 제가 네. 볼 때는 좋은 결혼이 되지. 예, 그래서 세월이 좋아도. 저도 딱 그 판단은 했고요. 네. 결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재운이 들어왔을 때 네. 보통은 이제 결혼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건 사주를 떠나서 판단해봐야 될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특성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올바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결혼이랑 더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가 직업적인 어떤 안정성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결혼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이 사주에서 또 너무나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저처럼 사기 결혼을 다 하실 수도 예, 있고요. 맞아요. 극단적인 사기 결혼. 파국이 파국.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직장에 대한 안정화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혼은 이제 추후에 뭐 예를 들어서 2023년이나 네네. 이런 정도 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의뢰대운 말미나 네. 아니면 아예 41세 40대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네, 저 결혼은 이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요, 이 사주를 신강한 사주로 볼 것이냐, 네. 인다신약으로 볼 네, 것이냐의 네, 차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용신, 희신은 똑같아요. 네. 네. 관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네. 신강한 사주면요, 이분 사주에서 관성은 한신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편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인다신약이 되면요, 관성은 구신이 됩니다. 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좀 쭉 잘하고 시험 치고 네. 직장생활을 봐서 저는 관이 내 편이라기보다는 이 정관이 적의 편이다 네. 라고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인다신약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 지금 해수대운에서 이분이 스스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스스로 전환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잘 거슬러 보세요. 네. 이분은 취직을 할 때도 혼자서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서류는 통과하는데 늘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재성을 발휘하지 못한 네.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또 인성을 쓴 완전 거죠. 인성을 쓴 거죠. 근데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네. 자기의 무기, 자기의 용신을 쓰지 않고 기신을 써가지고 아, 네네.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 네. 그렇다면 저는 게다가 지금 이 을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살혼잡, 재성혼잡이 이루어져서 세우는 굉장히 좋으나 전체적인 환경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많은 사실 시행착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는 단적으로 이분의 이제 모든 인다신약의 사주의 특징이지만 핵심은 식상생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자적으로 돈을 버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또 극적으로 이렇게 네. 타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저 편재 자수의 향방이 너무나 저거는 중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이분의 해수는 정제긴 한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해수는 급제를 속에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12연승이 제왕이에요. 이때가 드디어 혼자로 독립할 때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집에서 부모님이랑 산다면 나오셔야 돼요. 돈이 아무런 없어도. 고시원에 가더라도 나오셔야 되고요. 밑바닥에서 혼자 그 프리랜서가 되었든 아니면 자영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이때까지 직장생활을 가는 날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경제 활동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세월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 우리 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귀인이 나타난다. 갑자기 강원 선생님 막 나타나는. 근데 이번에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까 우리 저기 지산성도 얘기했지만 40일 병자 대운이거든요. 이 자수가 힘이 자수가 없을 힘이 있고 수 있지. 병화는 병신 합수되기 때문에
아주 환상적인 15년이 열립니다. 정축도 나쁘지 않아요.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운으로 달린다면 여기서 진짜 큰 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인생을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재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질문을 저희가 소개를 아직 안 해드렸거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의 궁극적인 꿈은 매우 풍족한 부자가 된 후 돈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고 그러네.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행을 가진 않았지만 여행을 하는 순간은 즐겁습니다. 작년에 남미 여행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34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고 나에게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의 미래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나이 들면 저의 쫌생이 같은 성격에 이런 인생의 기회를 맡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또 고려를 하고는 계신데 궁극적인 꿈은 풍족한 부자가 된 후에 세계를 여행하는 것. 이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네.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추천해 주시는 습관, 행동, 마음가짐을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을 버리세요. 그건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김 기사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김 기사님이 만약에 한 100억 좀 벌었다고 칩시다. 45살에. 그래서 내 꿈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사는 거니까 싹 다 캐시아웃 해가지고 자, 여행만 다닌다고 쳐요. 자, 지금 다니는 여행만큼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볼 때 한 1년은 재밌겠죠. 제가 볼 때 근데 2년째부터는 시들해집니다. 3년째부터 안 다니게 될 거예요. 무감각해지게 되겠죠. 아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보자. 4K 화면에서 8K 요즘은 8K. 요즘에 뭐 그걸로 보던데 이거 뭐지? VR? VR로. 뭐 VR로. 뭐 그냥 보면 되지 뭐. 집에 한 5천 들여서 이렇게 막 시스템 쫙 깔아놓고. 김 선생님 아셔야 되는 건죠. 정말 그 좋아하시는 여행이 더욱더 행복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이 가치 있는 것이지. 돈을 벌고 난 뒤에 가는 여행은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근데 정말 피곤하신 것 같긴 해요. 돈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고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요. 공통적으로 다 저 자수거든요. 여행도 수고, 돈도 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른 관점은 맞아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세요. 근데 돈 벌면 강원 선생님 말 맞다나 수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여행이 별로 생각이 안 날 거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여행을 하면 너무 그게 돈 번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재미나네요. 근데 이게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거거든요. 이건 되게 일시적인,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이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으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좀 내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그렇죠. 이 힘든 것들은 없어져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을 꿈꾸면 안 되죠. 조금 더 현실적인 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거든요. 어차피 발을 붙이고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수편제 이 기인의 트리플 크라운이 붙어 있는 이제 이 자수편제를 이제 이 식신신금을 살리면서 자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때까지 이 송글로 봐가지고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은 없어요. 그걸 갖다 엿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영업을 해야 할까 잠깐 생각해봤다 이거 하나 있었고. 뭐 자영업 편의점.
이런 정도의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치열하게 이런 바 리서치를 해야 돼요. 네. 이 리서치라는 게 시장 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 내면의 욕망을 읽어야 됩니다. 네. 내가 진정으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의외인 게 편의점이랑 작은 식당이라고 하셨거든요. 둘 다 이제 편의점은 유통업이고 네, 수고. 작은 식당도 원래 먹고 마시는 뭐 음식이고 식상, 그러니까 수, 다 이제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그리고 이분 얘기가 뭐 카투사에 있을 때 너무 행복했다. 네, 저 매사 그게 이제 되게 이런 얘기들 궁금해요. 나오죠. 그 군대에 있을 때 행복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반적인 군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카투사라서 카투사라서 네. 행복한 거군요. 네. 수거든 수. 네. 외국 군대잖아. 네. 외국 군대고 럭크 외국어를 아미. 써야 되는. 이게 이제 카투사에서 한국 육군을 럭크아미라고 불러. 아로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미. 네. 선생님 그거 부산 계실 때 아기 때, 예, 그죠? 럭크아미 럭크아미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분의 지점들이 대부분 거의 한 80% 이상이 저 자수와 연관돼 있는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뭐 덜어내긴 했지만 지산 선생님께서는 일기를 또 쓰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원래 메모 같은 걸 많이 하신대요. 네. 본인이. 네. 그 일기를 쓰라는 유형의 몇 가지 제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너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에게 네. 꼭 제가 일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손발을 수고스럽게 해야 될 사람들한테 제가 일기를 권해드려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좀 수고스럽게 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이제 행동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저 수와 관련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좀 권해드린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대표 사연으로 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게 네. 보통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네.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네. 사연에 답이 네. 있거나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경우는 네. 좀 흐릿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실패했고 내가 왜 그게 인다신약의 네.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인다신약은 차라리 아예 빼도 박도 못하는 직업, 네. 뭐 특수 전문직 이런 거. 근데 그게 쉽습니까? 네. 말만 쉬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우리 김 기사님께서 올해 뭔가의 기회를 잡으셔야 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기해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한 여름쯤에요. 8월, 7, 8월쯤에 뭔가 변동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신미월, 임신월 뭐 이런. 네. 네. 그래서 그때 뭔가 생기신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꼭 우리 뭐 다른 일주 그때 하고 있겠지만 좀 추가 사연을 좀 꼭 보내주셨으면 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랄지 이런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랄지 그렇죠. 신미, 임신, 개유 요런 3개월 그쯤에 그래서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습관, 행동,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은 지점에서 이분이 다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뭐 사주적인 얘기로 이제 용신을 자수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수와 관련된 행위를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뭐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금을 좀 잘 회생시키는 방식은 우리가 소리를 좀 많이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소리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냥 소리 지르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하라고 하는 거는 외국어예요. 언어, 회화 같은 것들을 소리 내는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거. 그러면 그건 또 외국하고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수랑도 또. 예, 그래서 이제 뭐 꼭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들 뭐 프랑스어든 뭐 불어든 뭐 이런 식으로 언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그게 좀 굉장히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식상도 강화시키고요. 네. 하여튼 키워드는 식상생재다. 네. 식상, 생, 재. 그래서 강원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좀
식사를 좀 같이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그 작은 식당을 네.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물건 이건 식당을 하면 자기가 장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원 거 말고 선생님처럼 장사. 같이 먹고 네. 어디서 파티하고 뭐 이런 네. 것들 있죠. 뭐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근데 네. 뭐 갑자기 그냥 요리가 갑툭튀 한 건지 네. 아니면 원래 관심이 있으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두 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가지고 김 기사님께서 네. 좀 한두 달 고민을 해보시고 뭐 이제 금기운이 좀 들어오는 달쯤에는 네.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부터는 이제 금수기운이 몰려오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면접에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놈의 관이 귀신인 것 같으니까, 구신인 것 같으니까 네. 식상생재 네. 하시는데 포커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저희 쪽으로 카페나 메일로 통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번 시간에도 안내해드렸겠지만 시즌 4부터 월, 금, 주 2회 업로드되는 부지런한 나자명 예, 기사일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기사일주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추가 사연과 연애 공략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지난 시간 예고해드렸듯이 기사일주 다음으로 나눌 일주는 임신 일주입니다. 네. 예, 라자명 카페와 메일을 통해 전투적인 방송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메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송 후기나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사일주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